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께 커다란 선물을 하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물이 뭐냐고요? 네, 그거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를 처음 접하시면서 이 스페인어란 것이 영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영어 실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현재 갖고 있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든지 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거기서부터 스페인어 실력을 더 쌓아 나가는 걸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먼저 여러분들께 이 전투에 나가는 전투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총알이겠죠. 네, 그 총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오시던 그 영어 단어 중에서 3,000개 정도를 스페인어로 그대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때요? 3,000 단어 정도 이 강의가 마쳐지는 날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3,000 단어 정도를 가져가신다면 큰 선물이 되는 거 맞겠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강의에서 이 모든 3,000 단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32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 규칙들,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전환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강의는 한 15분 정도 동영상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시간 강의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에 충분히 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동족어라는 것이 뭐냐? 영어로는 cognate라고 하는데요. 이 동족어라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형태가 이 단어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지만 약간씩 그 철자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동족어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예를 하나씩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그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확대를 해서 자, 먼저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우선에 그 동적어 종류 중에서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영어의 명사 가운데에 어미가 or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은 스페인어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or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똑같은 철자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네. 자, or로 끝나는 단어들 많이 있죠. 네. 영어의 act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는 actor 이렇게 읽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act라는 의미, 행위자 또는 배우 이런 뜻이죠. 네. 똑같은 의미로 영어에서도 스페인어에서도 배우, 행위자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죠? 철자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발음만 달라지는 거죠. 영어에서는 act라 읽고 스페인에서는 actor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자, color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or로 끝난 명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영어의 컬러가 스페인에서는 발음만 달라지게 됩니다. 꼴로 이렇게 해서 의미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favor 마찬가지죠. 스페인에서 favor라고 읽고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al로 끝난 명사들도 동일하게 스페인에서 al로 끝난 단어, 의휘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animal의 경우에는 animal이라 읽고 의미도 똑같고 철자도 똑같습니다. capital 마찬가지죠. capital 이렇게 읽게 되겠죠. hospital도 hospital 이렇게 발음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영어나 스페인에서 똑같은 의미로 그 유사한 철자로 또는 똑같은 철자로 쓰이게 되는 것을 바로 cognate 동족을 하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전환할 수 있는 이 단어들이 약 3,000개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마치면 정말 뿌듯하겠죠? 네, 조금 하나하나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어 명사 가운데에 ist라고 끝나는 단어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거는 어미 끝에 ist 다음에 아만 하나 더 붙여서 철자 a를 하나 더 붙여서 ista라고 읽죠. 예, 그렇게 하면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rtist의 경우에는 a를 하나 더 붙여서 artist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영어가 스페인어로 변환합니다. 이런 단어도 엄청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에 ism이라는 단어, 이거는 o를 덧붙이면 됩니다. ismo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idealism은 idealismo라는 스페인어 단어로 변환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 가운데에 nce로 끝나는 명사들 많이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ncia 이렇게 바꿔서 스페인어로 전환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icense 같은 경우에 nce로 끝났죠? 네, 이 nce를 ncia 이렇게 바꿔서 licencia 이런 스페인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ty로 끝나는 것들 정말 많이 생각날 텐데요. 이 ty를 빼고 dad로 바꾸면 스페인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society 같은 경우 ty로 끝났죠. 그래서 dad로 바꿔서 sociedad이라는 똑같은 의미죠. 뜻은 똑같습니다. 발음만 달라지고 철자가 어미 부분 철자만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단어 이거 뭐 있죠? 네, university 같은 경우에 universidad 이렇게 되겠죠. 또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나중에 이 강의에 올라가 있는 자료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동영상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명사 가운데 tion으로 끝나는 명사들 cion으로 바꾸면 스페인어로 변환되게 되겠고요. 예를 들면 action이라는 단어 cion으로 바꿔서 action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sion으로 끝나는 단어들 sion 똑같고요. 단지 o에 아센토 들어가야 되겠죠. cion이나 또는 sion 이런 단어들은 이 o의 마지막 o에 아센트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decis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스페인에서 decisio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의 mont라고 끝나는 단어들은 o를 덧붙여서 mento가 되겠고요. document 이 단어는 스페인에서는 documento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y로 끝나는 단어 gia 이렇게 바꿔서 예를 들면 biology 같은 경우에
비올로히아라는 스페인어 단어로 바뀌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이게 네, 조금 올려서 형용사 이번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단어 형용사 가운데에 IDE로 끝나는 것은 IDO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나 네가티브라는 스페인어가 되겠죠. 또 AL로 끝나는 아까 명사에서도 AL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었는데 형용사도 AL로 끝나는 형용사들 엄청 많죠. 예. 동일한 형태로 스페인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inal이라는 영어 단어는 final이라는 스페인어가 되겠고요. local은 local이라는 스페인어가 되겠고요. normal이라는 스페인어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OUS로 끝나는 형용사는 OSO 이렇게 바꾸면 스페인어가 됩니다. 그래서 famous라는 영어가 famoso라는 스페인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IC로 끝나는 것은 ICO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fantastic이라는 단어가 fantastico라는 스페인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IBLE로 끝나는 형용사는 똑같은 형태로서 스페인어로 변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impossible라는 스페인어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영어에서 SS 자음 두 개가 겹쳐서 나오는 경우에 스페인에서는 하나로 표기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LE 끝나는 단어들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스페인어, 영어 같이 쓰겠습니다. 뭐가 달라지죠? 그런데 발음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notab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스페인어로 오면 똑같은 형태, 똑같은 철자, 똑같은 뜻 가지게 되겠죠. 발음은 nota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T로 끝나는 것은 마지막에 E를 덧붙여서 스페인어로 바꾸게 되어 있고요. ignorant라는 것이 ignorante라는 스페인어가 되어 있고요. ENT 끝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E를 하나 더 붙여주면 스페인어로 변환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accident가 accidente가 되겠고요. E로 끝나는 것은 E도 이렇게 O를 더 붙이게 되고 rapid 같은 경우에 rapido라는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ILE는 이번에는 영어에 있는 E를 하나를 철자를 제외하고 스페인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juvenile이라는 이 영어가 juvenil이라는 스페인어로 바뀌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또 설명드릴게요. 조금 다시 또 확대를 해서 네. 자, 이번에는 지금 계속 형용사를 보고 있는데요. ARY로 끝나는 단어는 ARIO 이렇게 바꿔서 영어가 스페인어가 되겠죠. 그래서 secondary는 secundario 이렇게 되겠습니다. SIS는 그대로 영어나 스페인어나 똑같은 철자를 유지하고요. 예를 들어서 crisis가 crisis라는 스페인어가 되겠고요. ICAL로 끝나는 것은 ICO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onomical, economical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나 똑같은 어떤 경우에는 명사에서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에서 보이는 이 철자 변환인데요. CT를 CTO로 바꾸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spect가 명사의 경우에 aspect도 이렇게 되겠죠. 이 단어는 명사죠. 그 다음에 direct라는 형용사는 direct
디렉토라는 스페인어가 되겠고요. 또 ORY로 끝나는 것은 ORIO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는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명사, 이 단어는 명사죠. 또 obligatory는 obligatori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명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동사에서 변화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TE로 끝나는 것은 AT를 떼고 AR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라는 단어가 creare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영어 동사 원형에 AR을 붙이면은 스페인어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edit가 editar가 되겠고요. 또 모음 자음 t로 끝나는 단어는 이 모음 자음 t 다음에 여기 t가 빠졌네요. 여기 t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아마 t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음 자음 t 다음에 스페인어 동사에 원형의 의미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시죠? AR, ER, IR 이렇게 세 개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붙이게 되면 이거가 스페인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insert 같은 경우에 모음 자음 t로 끝났죠. 그래서 AR을 더 갖다 붙여주면 insultar라는 스페인어가 되겠고요. 또 convert라는 영어는 이 모음 자음 t로 끝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IR을 붙여서 convertir라는 스페인어를 만들어내겠고요. 다음에 모음 자음 e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 e를 탈락시키고 AR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complete 같은 경우에 모음 자음 e로 끝났죠. 이래서 이걸 탈락시키고 completar라는 스페인어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 ify로 끝나는 것은 이 피카르를 덧붙여서 스페인어로 만들게 되겠고요. 그래서 unify라는 영어가 unificare라는 스페인어가 되겠고요. 또 ige로 끝난 것은 igar 이렇게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rganize라는 영어가 organizar라는 스페인어가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부사의 경우인데요. 부사는 형용사형 예를 들어서 normal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멘트를 덧붙이게 되면 스페인어의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의 형태를 스페인어로 영어의 형용사 형태를 스페인어로 바꿔서 그 형용사에다가 멘트를 붙이는 이런 식으로 부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료에 더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보시고요.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2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설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동적어 가운데에 좀 동적어가 아닌가라고 영어, 스페인어 두 단어를 넣고 오인하기 쉬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영어에 embarrassed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을 보면 스페인어의 embarazad라는 이 단어가 얼른 생각이 나실 텐데요. 사실 이 두 개는 아무 의미상 연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embarrassed는 무슨 뜻이에요? 당황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페인어로 바꾸면 아베르곤사도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겠고요. 엠바라사드라는 이 스페인어는 임신한 이런 뜻입니다. 임신한. 그래서 이거와 같은 의미의 영어는 pregnant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지만 모양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 동적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오인 동적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alse cognate라고 부르고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여기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학습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의미가 TION으로 끝나는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CION으로 바꾸면 스페인어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TION을 CION으로 바꾸면 스페인어가 되죠. 이것도 자료 속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조금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가 단어 연습하면서 이렇게 철자가 자음이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를 보셨죠. 그런 경우에 하나로 바꿔야지 스페인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 중복되는 철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를 한번 봐두시고요. 자, CC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로 바뀌겠죠. accuse라는 것이 accusare라는 동사로 바뀌면서 C가 하나로 변하겠어요. 또 이렇게 L자가 두 개 있는 것이 하나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G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바뀌고요. 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영어에서 철자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것은 스페인에서 이렇게 하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커뮤니티가 코무니다스로 바뀔 때에 이렇게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R자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R 하나로 바뀌지 않고요. L에 이렇게 두 개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RR 이렇게 두 개의 경우에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거는 하나로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accuse의 경우에는 C가 하나로 바뀌었죠. 스페인어가 되면서. 그런데 그것도 X3 같은 경우에 액세소리오라고 하면서 이것이 두 개가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자에 조금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키웠네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TH가 T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uthor 경우에 outdoor가 되면서 네, T로 하나로 바뀌었죠. Y가 I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PH는 발음이 이렇게 F 발음 나죠. F 이렇게 소리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바뀝니다. 또 CHA가 CA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이 소리가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 A가 있으니까 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로 바뀌게 됩니다. 메카 할 때 큰 소리 나죠. 그래서 메까 할 때 까 소리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SCI, Science 할 때에 이 소리는 스페인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그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C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TI가 또 이 TI가 발음이 소리가 날 때 이렇게 여기 읽어보면 스페인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T가 스 소리가 날 때는 스페인어로 오면서 세로 바뀌게 됩니다. T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발음 때문에 그런데 큰 소리 나죠. 이런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C로 바뀌게 되죠. 퀄리티가
깔 이런 소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접두사라 그러죠. 접두사 IM이 IN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IM이 스페인어로 오면서 IN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철자를 유심히 보면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스페인어로 바꾸면서 아마 외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영어는 단어 첫머리 음절에 자음이 연달아서 3개까지 오는 경우가 허용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음이 3개가 연달아 온다 이런 건데요. 제일 처음에 뭐가 오냐면 첫 자음은 반드시 S가 오고 둘째는 PTK 중에 하나가 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RL 중에 하나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strength의 경우에 STR 이렇게 왔죠. 첫 글자는 반드시 S고요. 두 번째는 P나 T나 크 소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처럼 R이나 L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K는 제가 여기서 이런 표시를 해둔 이유가 뭐냐면 소리가 크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철자로 말하자면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스크린이죠. 그래서 소리는 철자는 C지만 소리는 K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개의 자음이 연달아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strength의 경우에 STR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스페인에서는 이런 발음을 해낼 수가 없어요. 스페인 음절 구조에서는. 그래서 스페인어는 S 앞에 L을 하나 더 붙여서 새로운 음절을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지만 스페인에서는 L을 붙여서 S라는 음절을 하나를 더 만들어내서 새로운 음절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 L을 하나 더 붙여서 S라는 데 하나의 음절이 형성되고 또 프레이라는 데 음절이 하나가 더 형성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는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라 해서 강세가 위주가 되는 강세 박자 언어라는 것이고요. 이거 좀 쓰기가 어렵네요.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영어는 이건 영어죠. 잉글리시. 자, 대신에 스페니시는 뭐냐면 강세가 아니라 syllable timed language를 해서 음절이 중심이 되는 음절 박자 언어가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쓰기가 어렵네요. 좀 잘 못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고요. 스페니시는 음절 박자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영어에서는 강세가 중요해지는데 스페인어는 음절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는 새로운 음절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올려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3가지 단어 잘 기억해 두시죠. strength, screen, spray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스페인 사람이 이걸 발음한다면은 strength, screen, spray 이렇게 소리 내겠죠. 지금 여기처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커그네이터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다 마쳤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 동영상 강의가 워낙
지금 이렇게 15분 목표로 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배가 넘는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에 올라가 있는 이 다큐멘터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잘 이렇게 소화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마쳐지는 그 시간 여러분들 3,000단어 선물로 꼭 가져가실 거죠?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